네, 오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죠. 최근 벌어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해 사과하고 아버지는 존경하지만 경영과 가족 문제는 별도다. 이런 입장과 함께 호텔 롯데의 상장 추진 또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했는데요. 하지만 롯데그룹을 바라보는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합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신동빈 회장의 이 대국민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사실은 이제 이번 사과, 대국민 사과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경영권 분쟁,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있었던 이 문제를 종결시키고 어떻게 앞으로 그룹을 끌고 나가겠다 하는 포부, 이런 것들이 담길 줄 알았는데, 네. 뜻밖에도 순환출자로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상장하는 문제, 지주회사 전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지금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을 그대로 좀 그 사과 형식으로 대변하지 못했다. 약간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국민 사과에 나선 이유는 불매운동이 확산되고요. 또 국민 여론이 네. 악화되다 보니까 이걸 수습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국적 정체성 문제라든가 이미지 추락 이런 걸로 인해서 그룹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불매운동이라든가 지금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되거나 장기화되면은 그룹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행사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사과 내내 한국 기업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그런데 네. 또 이 신동빈 회장의 여전히 서툰 한국말 이게 불편하다는 또 이 국민 여론들도 있었어요. 이 대표님은 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럼?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사실 그거 논란은 중요한 건 아닌데요. 네. 한국에 있으면 한국 기업이고 일본에 있으면 일본 기업이고 또 어디에서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그 신동빈 회장의 서툰 한국말 이거는 상당히 이제 국민 정서적 문제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신격호 회장과 장남이 나눈 대화도 동영상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그렇죠. 일본말로 나눈다든지 네. 오히려 일본말이 더 친숙해 보이는 것 같고 네.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정체성 문제가 나왔는데 한국 기업이라고 주장한다고 한국 기업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네, 정서적인 문제지만 주장이 한국 기업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네네. 중요한 건 이거죠. 재계 서열 5위, 자산 규모 80조. 이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호텔 롯데를 누가 네. 지배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네. 이 호텔 롯데를 이제 상장한다고 밝혔잖아요. 네네. 과연 이게 한 연내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그 연내라는 표현은 이제 순환출자 고리를 연내에 풀겠다. 80% 이런 이상 발표였고, 해소하겠다. 네. 예, 80% 이상 해소하겠다 이런 그 얘기였고, 네. 그 호텔 롯데에 대한 상장 문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당장은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현재 그 호텔 롯데의 지분 구조가 네. 일본에 있는 계열사들이 일본 회사들이 거의 99%를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은 일본에 있는 회사들이 이사회 계류를 통해서 또 상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분을 네. 매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럼 그건 누가 또 매입하고 또 누가 팔고 하는 이런 문제가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한 것이지 네.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말이죠. 네네. 연내의 순환출자 구조 해결.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대표님. 네네. 연내 순환출자 구조 80%를 해소한다. 지금 416개 회사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켰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연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416개의 순환출자고리라는 건 이제 한 주 이상일 때, 네네네. 한 주 이상의 계열사 연결고리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1% 이상을 보면 그 299개입니다. 네, 줄어드네요. 예, 줄어드는데, 문제는 이제 그 출자고리에 416개 계열사가 다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12개 회사가 순환고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을 어떻게 그 계열사 간의 출자 고리를 끊느냐에 따라서 금방 끊길 수가 있는 문제인데 네. 단지 순환 출자를 해서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 거예요. 네. 신동빈 회장도 오늘 7조 원 예상을 했잖아요. 그랬죠. 네네. 그건 저희가 예측하기에도 최소 한 4조 원 이상 네. 그렇게 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 돈을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계열사 간에 이제 차등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주식을 스와핑 하더라도 그 관계와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순환투자 고리를 돈을 들여서 풀겠다고 했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롯데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한다 혹은 확보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뭐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면 네. 그 지주회사 전환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지주회사를 전환될 때 우리 지주회사 법에 보면 대주주와 우호지분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절반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는 그렇게 자신감이 없이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신동주 전 부회장이 말이죠. 네. 그 여전히 2대 주주이면서 사실은 비슷한 지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일본에 가서 뭐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약간 그 장애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온 소식을 보면 관련해서 일본의 이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가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결과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게 관건인데 지금 그 최근에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L투자회사라는 곳인데요. 맞습니다. 이 L투자회사라는 곳이 왜 중요한가 하면 12개가 지금 돼 있는데 이 회사가 일본 롯데홀딩스의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대표이사를 최근에 변경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신동빈 회장이 이제 대표이사에 올랐는데 네. 이게 만약에 법적 소송의 문제가 된다면 이 주총을 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 빠른 시일 안에 아마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신동빈 회장이 아마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궁금해요. 그 L투자회사가 뭐 회사 1, 회사 2에서 12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전에는 다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 7월 말까지 신동빈 회장으로 그중에 한 10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신격호 총괄회장이 명의 변경에 합의를 하거나 물려줘야 이 명의가 변경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그게 부자 간에 쟁점입니다.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생각은 지금까지 그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을 보면 신격호 회장의 동의를 득하는 과정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만약에 신격호 회장이 위임장을 주고 동의를 했다면 네. 그 부분을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의를 제기할 근거는 없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당시에 이제 1월 달에 대표이사 변경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 L투자회사에 관련되는 것도 신격호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공동 명의로 대표이사에 올랐다고 그래요. 네, 네.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신동빈 회장이 단독 대표이사로 이제 변경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대표이사를 해임할 때는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없지 않았나 해서 논란이 법적 아마 쟁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 대목이 바로 이제 소송이나 분쟁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 말씀 주신 대목이 될 것 같으네요. 네네. 자, 이 롯데그룹 사태가요, 계속 늘어지고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분석하십니까? 그 영향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 국가 경제 전체에 최근 들어서 이제 롯데 사태가 장기전에 들어가고 또 갈등이 표면화되고 이러면서 외국 언론에서 지금 이거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제로 그 롯데그룹이 중국이라든가 전 세계 한 20여 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게 소비재 산업이라는 겁니다. 유통 분야라든가 이런 쪽인데 네. 이미지가 손상될 경우에는 그 매우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데 직격탄을 맞게 되죠.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롯데그룹이 어렵게 되고 또 그것이 한국 기업들은 항상 이렇게 형제간, 혈족 간의 분쟁이 많구나 이런 인식이 심어지면 네.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들도 사실 우리가 수출 위주의 경제인데 그렇죠. 해외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뭐 국격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였습니다.